자, 우리 또 마지막 이슈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성남 FC 수사입니다. 제가 하니까 이런 것만 하죠. 테디 가면요,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뭐 단일화 이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판세 분석 이런 거 좋아하셔서 테디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혼자 할 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좀 더 들어오셔서 오늘 5천 명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일단 성남 FC 사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 사건이 뭔지부터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남 FC 사건은요, 성남 FC 축구단이 원래 성남 1화 축구단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 이제 시민구단으로 성남 FC 축구단으로 만들어지고요.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았었던 이 축구단과 관련해서 두산, 그다음에 네이버 등등 포함해서 기업 6곳에서 성남 FC의 후원금 또 광고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이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물 관련해서 2018년에 야당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분당경찰서가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작년 9월에 무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고발했던 야당이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저번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정치와 수다 지난주 편인가요? 성남 FC 관련된 자료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딱 터지고 이제 지금은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결을 했는데 고발인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검찰에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수사를 하거나 이제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상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160억 원 중에 일부가 후원금이라는 거, 광고비라는 건 어디다 써야 될까요? 당연히 성남 FC 축구단 운영하는 데 써야겠죠. 축구단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성남시 유관체육단체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남 FC에 40억 원을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남 FC에 직접 보내야겠죠. 근데 직접 보낸 게 아니라 민주당 재윤경전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을 거쳐서 39억 원만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는 재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때 하나를 더 하고 있었거든요. 네이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수사하고 있었고, 네이버를 제외한 아까 6개, 두산을 포함한 5개 회사의 후원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남지청에다 모여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거 수상한 금융 흐름이 있는지, 돈 흐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금융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 금융자료 요구하면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작년 6, 7월에 이 박하영 차장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대검에서 반려합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이제 대검이 반려했는데 보통은 이런 거 반려 안 하거든요. 이거는 수사하는 쪽에서 금융자료 요청하면 보통은 다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냐면 김호수 지금 총장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지금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전화를 해요. 이게 자칫하면 사찰로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1차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냈던 금융자료 요구가 이제 대검으로부터 반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못했죠. 첫 번째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런데 이제 이 성남 이 FC와 관련된 수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상한 걸 다 얘기해 드려야 제가 이제 수사 관련 얘기를 해드릴 텐데, 보통은 이제 성남 FC에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이제 후원금이나 뭐 광고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하는 것들은 도에서 보통 이제 성남 FC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수주한 임직원은 최대 10%, 공무원은 20%, 일반 시민이 광고를 수주하면 또 20% 성과급을 준다. 그러면 아까 지금 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에 160억 정도를 받았다고 했죠. 여기 러프하게 한 20%라고 받으면 이게 32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5억에서 한 30억, 32억 사이의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분명히 정관에 있어요. 이게 기업 광고 수주 임직원한테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 지금 3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돈이 최소한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에 대해서 누가 받았냐라고 물으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수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법적이라고 제가 지금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에 돈이 이상하게 흘러 들어갔으면 이거는 뇌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는 문제제기하니까 반려를 했죠. 그 다음부터 이게 원래 이 FIU에 신청을 하거나 그 또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사검사, 그러니까 차장, 부장 전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은정 지청장은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죠?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는 김호수 총장이 반려를 한 거고, 갑자기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내부 지침을 바꿉니다. 전 이런 방식으로 내부 지침 바꾸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자료 요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것을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수사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화영 차장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으라고 하니 승인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계속 반려가 됐고, 반려가 되다 못해 결국 정말 열받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얼마 전에 그만뒀죠. 그리고 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남 FC 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자기가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수사를 맡기고 싶었나 봐요. 본인의 대학 후배한테 이 사건을 배당을 했는데, 문제는 그 후배도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혀 사건의 진전은 없죠. 수사를 하려면 멤버줘야 될 게 수상한 금융 흐름이 있으면 그 금융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법을 동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면 수사 못하죠. 수사 못하게 하니까 진짜 열받아서 그만둔 건데,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야 이거 수사 뭉갠 거다. 그래서 야당에서 막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진상규명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남지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수원지검 신성식 검사장, 이분도 완전히 친정권 성향의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한테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다라는 걸 보면 진상규명 의지가 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사실 이거 며칠 안 걸려요 이런 거는 진상규명할 때.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지금 이 성남 FC 의혹에 관련돼서 일단 성남지청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대검에 들어갔고요. 그 대검에 들어간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1월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이 뭔가 특혜를 받고 후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두산 관계자가 작년 1월에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진술해 드린 거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성남시 요청으로 성남FC에 4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성남시 관계자는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요. 성남시 정자동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검토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 자, 2021년 1월 경찰에 출석했던 두산 관계자와 성남시 관계자의 진술을 딱 종합하면 정확하게 뇌물입니다. 그죠? 아니 정자동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 변경 승인 검토하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성남시 요청으로 성남FC에 42억 원 지급했으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석 달 뒤에 작년 4월에 이 두 명이 진술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번복해요.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면 뭘 해봐야 될까요? 경찰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려면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진술이 바뀌게 된 이유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통화 내역 분석입니다. 이건 제가 수사 기법이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누구랑 통화해서 이렇게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지. 지금 뭐 공수처가 저 통화 내역 뭐 거의 뭐 야당 뭐 지금 언론사 기자 다 하잖아요. 통화 내역 조회 같은 거.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당연히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서 분석을 해서 진술을 변경하게 된데 어떤 동기가 있는지 당연히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쨌건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해서 올라왔던 것을 아까 박하영 차장이 재수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통화 내역 체크해야 된다. 근데 통화 내역 체크할 때 함정이 하나 있어요. 통화자료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은 전문적인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통화자료 보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올해 아까 4월에 진술 못 보겠다 그랬죠? 그러면 작년 1월에 약간 뇌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변경된 거 그 과정을 확인해 보려면 작년 최소한 1월부터 통화 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2월이네요. 그리고 좀만 더 지나면 4월이 넘어가네요. 그럼 최소한 통화 내역 확인 과정을 통해서 왜 진술이 변복됐는지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다 뭉개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하영 차장이 결국은 사표를 쓰고 그만두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관련된 성남FC 수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 제기,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진위 공방, 물론 대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성남FC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박하영 차장이요. 이제 우리 보면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킥스라고. 예전에 그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총장하기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수사 일지를 좀 올려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수사 일지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검사들이 잘 안 합니다. 귀찮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위에 보고하고 밑에 지시하는 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하게요. 박하영 차장 검사는 이 수사 일지를 전부 다 킥스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수사 일지 올라온 킥스 내용은 왜 언론에 안 나오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왜 나올 수 없냐면 이 수사 일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본인이 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올려놓은 걸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상급자인 뭐 누구, 뭐 윗선의 누구, 뭐 자기 부하인 누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박하영 차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은정 지청장을 이 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못 봐요. 박은정 차장은 이 내용을 못 보고 언론사도 사실은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박하영 차장이 나중에 이게 도저히 해결 안 된다 싶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생겼던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뭐 소위 말하는 뭉개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다잉 메시지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도 이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 마지막에 남겨놓는 표식을 우리가 다잉 메시지라고 하는데, 물론 박하영 차장은 지금 그만두셨으니까 다잉 메시지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상의 다잉 메시지가 아닌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해드린 의혹만 해도 야,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면 몇 시간짜리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밝혀진 건 없고 이런 게 나오면 항상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가짜 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다음 방송에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래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 저도 뭐 물론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팩트 체크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기가 맞고 무조건 저희가 틀리고 무조건 이쪽에 있으니까 감싸고 무조건 저쪽에 있으니까 비판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했던 거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문제인지,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집권을 맡겨도 되는지 충분히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쫙 설명해 드리잖아요. 쫙 설명해 드리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뉴스로 뒤덮여서 이 과거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전에 한번 의혹과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한 방식대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어땠나요? 아유, 저 혼자 해가지고 조금 좀 지루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팩트 체크해가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아요. 정치와 수다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이곳에서 오늘 같은 날 빼고 진행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종종 한 번씩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일타 강사처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후원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 날 뵙고요. 일단 내일 정치와 수다 7시 반에 테디와 신인규 대변인이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